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고 가면 우리 1과랑 2과에서만 어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서 1과랑 2과에서만 어법 문제가 나와서 1과 2과 어법 문제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지금 2과는 다 만들어 놨고 1과만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1과랑 2과 어법 문제랑 1과랑 2과에 들어있는 어법 문제를 활용한 서술형 문제. 그치? 근데 그 서술형 문제는 이제 본문에 충실한 서술형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고 각자 채점을 그날 바로 할 거고 1과에 본문 1, 2, 3, 4, 5, 6, 2과에 본문 1, 2, 3, 4, 5, 6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보일 겁니다. 어느 파트가 내가 부족한지 어느 파트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어법 문제를 꼭 내야 돼. 서술형도 그렇고. 근데 문법 문제, 어법 문제가 1과 2과에서만 나온다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준비를 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1, 2과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선생님이 내는 문제가 기본에 충실한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한 문제의 이해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 변형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거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치? 오늘 모의고사를 마무리를 질 겁니다. 오늘 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1과 2과 모의고사를 두 번 2회차 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법 문제에 대한 모의 테스트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도 이제 모의고사까지 합쳐져 있는 모의 테스트를 좀 치러보고 어느 정도 가채점을 좀 해봐서 내 점수대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렇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을 좀 돌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일요일 날 수학이 직보죠. 월요일 날 수학이지?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날 수학 직보를 시작을 함과 동시에 이제 시험이 시작되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 3일, 4일 정도만 남았다. 영어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은 사실상 일요일 날 수학 직보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야. 오늘 내일이 물론 보충도 있겠지만 오늘 내일이 가장 시간이 많은 날이 아닐까 싶어. 그쵸? 다음 주에는 또 학교를 가니까요.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주말에 이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얘들아. 이 지금 주말 시간이 좀 뭐랄까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지 말고 시험 주니까 나한테 본인한테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봐.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주말만큼은 자기가 취할 거, 누릴 거를 좀 포기하고 공부에 좀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탐, 과탐 관련된 과목들, 그치? 그런 것들 좀 부족한 부분을 오늘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37번부터 4개. 하나, 둘, 셋, 넷. 마무리 지어서 이제 2회차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의 내용이에요. 자, 갑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 단어가 있었다라고 했죠. 이제 요약문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 단어가 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고 갑시다. 자, internalize라는 단어예요. 자, 어떻게, how does the brain process, 어떻게 뇌가 처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뇌가 internalize, 내면화를 하는가, 무엇을 athletic skills에서 운동 능력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내면화를 하는가, 내면화, 내 걸로 만든대요. brain research, 자, 뇌 연구가 provide, 제공을 해주는데요.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어떤 이해에 대한 틀을 제공해 준다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해에 대한 틀이냐면 바로 how the brain processes and internalizes athletic skills. 그래서 대놓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잘 봐봐. 의문사, the brain, 주어, 그리고 processes, internalize, 동사 이렇게 나와요. 의, 주, 동 순서로 간접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고 가자. 자, 어떻게 뇌가 처리를 하고 어떻게 뇌가 운동 능력치를 내면화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주는 뇌 연구가 있대요. 즉 뒤에서 할 말은 어떻게 뇌가 운동 능력치를 내면화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겠지. 자, in practicing a complex movement, 복잡한 동작을 연습함에 있어서 이 복잡한 동작이라는 건 운동에 있어서에 대한 동작이 되는 거겠지. 그치? such as a golf swing이랍니다. 골프 스윙과 같은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함에 있어서 우리는 experiment, 실험을 해요. 근데 뭐랑 같이 실험을 하냐면 이 복잡한 움직임을 with different grips, 첫 번째 자, 다른 잡기 혹은 다른 위치, 발 모양을 어떻게 하는가, 얼마만큼 발의 폭을 벌리는가, 그리고 스윙 무브먼트, 골프 공을 스윙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각도로 스윙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실험을 합니다. 근데 분사 구문이 나와요. 뭘 하면서 실험을 하냐면 analyzing, 분석하면서요. 각각을,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것은 요 각각을 말하는 거겠지. 각각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실험을 한다랍니다. 1번 동작을 했을 때, 2번 동작을 했을 때, 3번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요. 그런데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실험을 하냐면 바로 the result, 결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요. It yields 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그 실험이 산출해내는 결과들의 관점에 서서 각각을 분석하면서요. 저번 시간에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1번 그립, 1번 포지션, 1번 스윙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1번 그립, 2번 포지션, 1번 스윙 했을 때 나오는 결과 뭐 굉장히 많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그치? 그렇게 해서 각각 나오는 결과들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서 실험을 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이 중에서 최고치로 좋은 것들을 뽑아내기 위함이겠지. 그치? 왜냐면 운동의 능력치라는 건 가장 좋은 능력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This, 이것이 말이야 얘들아. 이것이요. 지금 옆에다 써놓은 이것이요. 각각을 분석하면서 최고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식적인, 이 단어입니다. 포인트예요. 의식적인 left brain process까지. 좌뇌 처리 절차이다. 좌뇌 과정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좌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뇌가 하는 역할은 의식을 가진다라는 이 conscious라는 단어가 꼭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좌뇌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은 운동 능력치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조금 더 세게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서술형 어떤 거? 요양문 같은 거 좀 생각해 줘. Once we identify, 우리가 한번 인지하고 알아차리잖아요. Those elements of the swing, 이 스윙의 요소들을 한번 알아차리면 어떤 스윙이냐면, 얘들아, 스윙의 요소들인데 어떤 요소들이냐면 produce, 만들어낸대. 무슨 뭘? desired, 우리가 엄청 욕망을 가진,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스윙의 요소들을 한번 딱 확인을 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부러 숫자를 해볼게. 여기가 10이 나오고 11이 나오고 12가 나오고 13이 나오고 최고 결과가 15가 나온 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 결과에 대한 부분의 요소가 확인이 되면, 근데 이게 2번 스윙과 3번 포지션과 그리고 4번 움직임, 스윙 무브먼트를 결합을 했더니 가장 결과치가 좋았대요. 오케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가장 결과치가 좋게 나온, 지금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인 거야. 그게 딱 만들어지는 스윙의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딱 확인을 하잖아요.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rehearse them,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 다시 반복을 해요. 근데 뭐 속에서 반복을 하냐면 in an attempt to 하는 속에서 반복을 합니다. 자, attempt to 동사의 원형 무엇을 시도하다야. 그지? 투부정사 할 시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가지고 얘들아 우리는 그 시도 속에서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무슨 시도? 바로 record them. 그것들이 뭐지? 이거요. 그 스윙의 요소들이요. 2번, 3번, 4번을 내 몸에다가 익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them이야 얘들아. 하나가 아니니까. 알겠지? 2번, 3번, 4번 그게 뭔데? 그 스윙의 요소들이거든. 알겠지? 그 스윙의 요소들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저장해야 되겠다. 라는 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저장해야 돼?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겠지. 영구적으로 2시간만 몸에 저장해놨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평생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야. 어디다가? in a muscle memory, 바로 근육 기억에다가 넣는답니다. 몸이 기억하게 만든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한 방식으로가 뭐예요? 좌뇌의 conscious, 의식적인 좌뇌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빨간색 머슬 메모리에다가 기억을 시키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드디어 나오죠. internalize, 내면화를 합니다. 무엇을? 그 스윙을 내면화를 합니다. 무엇으로써? as a kinesthetic feeling, 운동의 감각으로서 우리는 스윙을 내면화를 시켜요. 내 걸로 만들어버린다랍니다. 근데 그 운동 감각은 어떤 감각이냐면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뭐 하도록? 미안. 우리가 신뢰하는인데 뭐 하도록 믿는 거야? to recreate 하도록 믿는 운동 감각이래요. recreate,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요. 무엇을? desired swing on demand,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 다시 말해서 원할 때, 수요라는 단어니까 demand가 원할 때마다 그 우리가 원하는 스윙, desired swing이 위에도 나왔었어. desired swing, 이게 이거야. 2, 3, 4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어낼 거라고 믿는 그러한 운동 능력치로서 스윙을 내면화를 시킨다랍니다. 오케이? This internalization, 이 내면화는요, transfers the swing, 그 스윙을 이동시켜요. 어디에서? From consciously controlled left brain, 여기 지금 핵심이야. 이 글에서 내면화를 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스윙을 이동시키는데 from 어디서? A to B, A에서 B로 이동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A가 아까 전에 어디였었어, 얘들아? 의식을 가진 좌뇌였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의식적인 좌뇌에서 어디로 이동이 되냐? 봐봐. 의식을 가지고 제어가 되는 좌뇌 기능에서, 그치?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어를 하잖아요. 2번, 3번, 4번 해야 돼 하고 몸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야. 이게 좌뇌에서 to 어디로 보낸대? 훨씬 더 직관적이고 intuitive or automatic right brain function으로 보낸대요.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우뇌로 보낸다. 오케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좌뇌에다가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시켜놨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대? 근육이 기억하게 만든대. 그게 뭐다? 직관적이고 자동적으로 만드는 우뇌로 보내버리는 것. 이게 뭐래요? 이것이 운동 능력치를 내면화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걸로 줄쳐놓은 이 두 부분이 이 글에서 내면화의 정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이 등장을 해서 이 부분이 요양문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너네들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건 의식을 가진 좌뇌와 의식이 아닌 직관적으로 자동으로 몸에서 튀어나오는 우뇌와에 대한 구별을 해서 단어를 채워줘야 돼요. 알겠죠? 혹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같은 거 나와도 이 친구들을 찾아 써야 된다란 말이야. 특히 어떤 단어? consciously, intuitive, automatic 이런 단어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핵심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뒤에 거 봐봐. 우리 지금 이렇게 짧은 글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좌뇌와 우뇌의 내면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단지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s description, 이 묘사가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묘사가 오케이? despite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being 존재를 한데 어떻게? oversimplification, simple, 단순한 oversimplification, 너무나 단순해. 과하게 단순하대요. 너무나 과하게 단순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뭐의 실제 프로세스, 과정 절차, 무엇에? 좌뇌, 우뇌의 실제 과정 절차요. involved, 포함이 되어 있는 어디에? 운동 능력치를 내면화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좌뇌, 우뇌의 실제 과정 절차를 과하게 단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됐지? 이 묘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줄 만에 과하게 단순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serve 역할을 할 수가 있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as a 모델이 될 수가 있대요. 어떤 모델? 바로 the interaction, 상호작용의 모델이 될 수 있대더라. 상호작용의 모델이 될 수가 있대요. 뭐와 뭐 사이에서? 좌뇌와 우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뒤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 사이에서요? 의식적인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들이랍니다. 행동들이랍니다. 의식적인 게 좌뇌고 무의식적인 게 우뇌예요. 위에서는 intuitive라서 직관적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어디에서요? in the brain, 뇌에서요. 근데 뇌가 뭘 할 때 말하는 겁니까? As it learns to perfect an athletic skill 해서 운동 능력치를 완벽하게 하는 방식을 학습할 때 말이야. 그지? 운동 능력치를 자기가 완벽하게 내면화시키는 걸 학습할 때 뇌 속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좌뇌 활동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였었어. 그지? 그러니까 포인트 잊지 마세요. conscious, unconscious 형용사로서 요양문 나왔을 때 좀 잘 찾아서 써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까 뭐라 했지? 네 문제? 서술형? 네 문제 24점? 네 문제 24점이니까 64, 24니까 뭐 한 문제당 뭐 1-1, 3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1-2, 3점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씩 서술형을 쓰게 만들어 놨겠지. 번호 하나당. 그런 느낌이 있어. 하나당 6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 위에 걸로 1번부터 그럴 거고 한 3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는 진짜 그냥 생으로 6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1과랑 2과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1과랑 2과의 문법 가지고 나오는 게. 그치? 근데 1과 2과의 문법에서 들어있는 게 뭔데? 이거잖아. 빨간 색깔 보이니? 딱 보자마자 이제 빨리 알아야 돼. 뭐? 뒤에서 엄청 설명했었잖아. 이때 강조용법. 이게 2과의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 그대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서술형이 나와도 조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갔다 와. 여기 미리 좀 체크를 해둬라 얘들아. 요거 이때 강조용법이 등장을 한 부분. 일루전에 관련된 글이에요. 착각이죠.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의 글인데 이 내용 자체는 너무 졸라 쉬워요. 내용 자체가 쉬우니까 문법적인 부분이 서술형을 어떻게 등장하는지만 생각을 좀 해봅시다. 뭐 이대로 그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활용하는 거 보란 얘기야.
자, 너가 기차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기차가 서 있는 거다, 얘들아. 너가 서 있는 게 아니라. Standing at a station. 역에 서 있는 기차 안에 너가 있습니다. 근데 next to another train 했으니까 또 다른 기차요. 그렇죠? 너가 기차 안에 있고 또 다른 기차가 옆에 역에 서 있다랍니다. 단순하지?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너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낀대요. 하지만 then you realize 너가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너가 전혀 움직인 게 아니다.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무엇이다? It is the second train. 바로 두 번째 기차입니다. 무엇이 is moving? 움직이고 있는 것이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차이다. B 기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너희들도 그렇진 않을 수 있으니까 꼭 한 번 정도는 내가 꼭 얘기를 하고 갈게요.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the second train is moving 뭐 in the opposite direction 이렇게 되어 있던 글이에요. 그쵸? 그냥 평서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두 번째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기차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뜻을 넣었고요. 지금 여기에 시제의 동사를 봐봐. is야. 보이지? 그러면 얘도 현재예요. 알겠죠? 이때 강조해서 is 아니면 was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is예요. 선생님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 문제를 본문에 나와 있는 이때 문제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문제를 만들 때 넣어 놓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배열을 넣어 놓거나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을 건데 거기서 막 어리버리하고 이상하게 써 놓으면 얘기를 그때 좀 합시다. 그때 요렇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넣으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문장을 그냥 그 뒤에다가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잘 들어. 이때 강조용법에서 이 안에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다. 오케이? 동사 강조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때 강조용법에서 동사 강조를 시킬 수 없다고. 오케이? 이 안에 동사 들어가지 않는 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 동사 파트만 안 돼요. 알겠죠? 나머지 다 갖다 박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지? 자,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인 것이 바로 두 번째 기차이다. The illusion of a relative movement.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이 works the 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또한 작동이 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B가 움직였다라고 A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했는데 B가 움직였다라고 착각했대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B가 움직였다라고 생각했는데 A가 움직인 거구나. 그냥 반대로도 작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요. 말 그대로 상대적 움직임이니까. You think, 너가 생각하기에 the other train has moved. 이게 그냥 B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또 다른 기차가 has moved. 지금 막 움직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너가 발견하게 되는 것, 결국 발견한 것이 뭐래요? That it is your own train. 너의 기차였다. That is moving.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기차다. 이렇게. 오케이? 얘도 이 뜻을 사용했어요. 똑같이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헷갈리지 마.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이런 거 따라서 무조건 that만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문장이 지금 주어가 없이 빠져 있는 거잖아. 얘는 위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관계대명사처럼요. 이것도 똑같이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저 문법은 나오지 않지만 자, it can be hard. 어려울 수 있습니다. To tell the difference.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에 it은 가주어야. 그치? 이거는 일과문법인가? 이가 아닌가? 진주어예요. 여기가. between 뭐 사이에서 apparent movement and real movement.
이제 분명히 현재의 직관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실제의 움직임 사이에서는 차이를 구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랍니다. It's easy, 쉽죠. 만약에 너의 트레인이 움직인다면 with a jerk, 덜컹거리면서 물론 그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구별하는 게 쉽죠. 덜컥거리니까. 하지만 not,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It's not easy가 나오고 있는 거야. 쉽지 않아요. 뭐 하면 너의 기차가 moves very smoothly, 매우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구별하기가 어렵지요. When your train overtakes, 너의 기차가 overtake, 추월할 때 a slightly slower train이라고 해서 아주 살짝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기차를 추월할 때요. 얘기했죠? 60, 70km, 50km 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러면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그럼 너가 가끔씩 너 스스로의 속아 넘어갈 수 있대요. 어떻게 되도록? Thinking your train is still, 너의 기차가 여전히가 아니라 가만히, 너의 기차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하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he other train, 다른 기차가 is moving slowly backwards. 어떻게? 네 기차는 가만히 있고 또 다른 기차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뒤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대요. 둘 다 앞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내 기차가 가만히 서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통째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하나로 정리하자면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이 예시가 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제목 문제 나왔을 때 골라줘야 되는 게 이거란 소리야. Relative movement,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무엇? 착각. 상대적 움직임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상대적 움직임은요, 뭐 can cause, 불러일으킬 수 있다. The illusion,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 문제가 나왔을 때 뽑아야 되는 게 이거야. 알겠지? 그거 말고는 사실상 뭔가 굉장한 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차가 두 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느끼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느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요. 무엇이요? 상대적 움직임이요. 됐지? 문법 체크해. 그때 뒤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했어요. 이때 강조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좋아요? 다음 40번. 원래 요약문이었어. 자, 위에 거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인터그룹 컨택트, 집단 간의 접촉들인데 우리가 40번을 읽을 때 일단 여기에 집단이 뭔지 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집단은 이제 인종이 다른 사람들 간의 접촉입니다. 다른 인종 간의 접촉은요, tend to reduce conflict. 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감소시키고 줄이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When is anchored by institutional support랍니다. 앵커하게 되면 우리가 그 뉴스에 있는 앵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데스크에 딱 앉아있죠. 리포터들은 밖에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앵커의 의미가 닷이에요. 닷. 앵커를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서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앵커를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딱 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단 간의 접촉이 지지가 되었을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기관의 지지가 되는 거겠죠. 서포트를 받아서요. 오케이? 기관 내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됐던 약간 공권력을 가진 기관의 힘을 받아서 지지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갈등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조건이 무조건 따라 붙는 거야, 여기서는. 알겠지? 다른 인종이 만났을 때 갈등이 생기는데. 가보자. 인터그룹 컨택트는요, 얘기하죠. is more likely to reduce, 줄이는 경향이 있대요. 똑같은 얘기합니다. 바로 stereotyping, 무엇을? 고정관념을 줄이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create, 만들어낸답니다. 되게 웃긴 건 안 좋은 건 없애고 심지어 좋은 것도 만들어준대요. favorable attitudes에서 호의적인 태도들을 만들어준대요. 근데 조건이 있죠.
If it is backed, 그것이 이제 backed, 지지가 되었을 때 무엇에 의해서? 사회적인 규범들에 의해서 지지가 되었을 때요. 사회적 규범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정부기관에서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만드는 거겠죠. 일반인이 가가지고 규범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규범들은 어떤 규범이냐면 promote, 증진, 향상시킬 수 있는 규범이야 얘들아. 무엇을? equality, 바로 평등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요. 어디 사이에서? 그 집단 간의 그룹들 사이에서 평등함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규범들에 의해서 지지가 되면 그랬을 때요. 엄청난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무엇? 고정관념을 미친 듯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랍니다. 오케이? 이게 다야. 이 내용이. 이 뒤에 거에서 헷갈릴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다 이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냥 핵심이 여기에 다 나왔다고 얘들아. 여기에 그냥 이만큼이 이 글에서 소재도 갖고 있고 집단 간의 접촉이라는 그리고 이 글의 코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목 찾는 것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if the norms 만약에요 규범이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요. 만약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 규범이 support 지지를 하는데 뭘 지지하냐면 openness 열려 있다. 집단 간 인종차별이 되지 않고 서로서로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openness와 그리고 friendliness, 무엇? 친근함, 그리고 mutual respect, 서로 간의 존중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규범이 있으면요. the contact, 집단 간의 접촉이 여기서 나오는 접촉은 다 집단 간의 접촉이죠. has a greater chance, 엄청나게 큰 가능성을 갖게 된대요. 무슨 가능성? Changing attitude. 바로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갖는다랍니다. 지금 현재 흑인이 백인을 바라보는, 백인이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을 건데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가능성을 제시해 준대요. 뭘 했을 때요? 규범들이 이런 녀석들에 대한 지지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educing,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뭘 줄이죠? prejudice. 이게 뭡니까? 편견이에요. 위에서는 stereotyping이라고 해서 고정관념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prejudice라고 편견이 나왔고 동의어로 bias가 있어. 편견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요약문의 밑에 나왔었던 단어인가? then, 뭐보다? if they do not. 그것들이 뭡니까? 사회적 규범들이 do not. 그렇지 않았을 때요. 뭘 안 했을 때요? 뒤에 나와 있는 1, 2, 3번을 지지하지 않았을 때, 그때보다. 됐죠? 그것보다 훨씬 더 태도를 변화시키고 편견을 줄여줄 수 있다랍니다. 복붙 똑같은 말 했죠? 그렇죠? 반복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또 institutionally supported intergroup contact랍니다. 우리가 지금 위에서 소재가 intergroup contact잖아 얘들아. 오케이? 집단 간의 접촉이요. 근데 어떤 집단 간의 접촉이래? 기관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집단 간 접촉이래요. 오케이? 기관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집단 간 접촉은 대리, 즉 무슨 말이냐면 세부사항 contact, 접촉인데요. 집단이 접촉을 했는데 sectioned by an outside authority, 승인이 돼서 접촉이 됐대요. 그게 무슨 말? 둘이 만나도 됩니다. 승인이 됐다고. 괜찮습니다. 모여보세요. 이렇게. 근데 뭐에 의해서? outside authority, 외부적인 허가라고 해볼까? 내부적인 건 뭐야? 백인, 열, 흑인, 열 모여서 걔네끼리 자 악수, 자 우리 만나보자.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허가가 된 거고 외부적인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국가나 아니면 기관에 의해서 통제가 된 상태로 만나게 됐다라는 얘기죠.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룰을 가지고요. 혹은 by established custom,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 이거 어려워하지 마. 설립이 되어 있는 custom이라고 하게 되면 풍습이래요. 직역을 하자면요. 그럼 설립이 되어 있는 풍습이라는 게 뭐야? 지금 현재 쌓여져 있고 설립이 되어 있는 정부 기관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것들에 의해서 승인된 접촉이랍니다. 그게 바로 기관에 의해 지지를 받는 집단 간 접촉이래요.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것들은요, 훨씬 더 produce,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있대요. 뭘 만들어냅니까?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낸다랍니다. 오케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의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 얘들아? 제도적으로, 오케이? 아니면 기관에 의해서, 정부 기관이 됐든, 그것에 의해 지지를 받는 집단 간 접촉은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랍니다. then 뭐보다? then 그냥 당연한 거죠. unsupported contact라고 했으니까 지지를 받지 않는 집단 간의 접촉보다요. 그들끼리 만나면 싸울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잖아. 얘기하다가. 그치? 왜냐면 마음 한켠에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마음 한켠에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without institutional support 이렇게 얘기도 해주네요. 자, 만약에 지지, 제도적인, 기관적인 지지가 없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없다면 members of an in-group 그 안에,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요. may be reluctant to 이거 단어 꼭 집어두라고 했어요. 반의어가 be willing to 이렇게 나왔었지? 적어놨었죠? reluctant to 하게 되면 꺼리다란 뜻이고 be willing to 하게 되면 기꺼이 하다란 뜻이에요. 그치? 근데 의미를 봐봐 얘들아. 제도적 지지를 안 받는데 뭔가를 기꺼이 하겠어? 안 하겠지. 뭔가 하기를 꺼려할 거 아니야. 뭘 하기를 꺼려한대? interact, 상호작용하는 걸 꺼려한다라고. 우리 아까 전에 이 interact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인 거 기억납니까? 뇌에서 상호작용이라는 with outsiders, 외부인들과 자기네 그룹이 아닌 외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꺼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they feel doing so,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지? 외부인들을 만나는 것이 is deviant, 벗어난 행동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혹은 그냥 단순히 inappropriate, 어떻다?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백인을 만나서 같이 논다고? 우리 집단에서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백인을 만난다고? 그건 부적절한 행위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꺼리겠지. 당연히 기꺼이 하지 않아요. 왜? 기관에 지지가 없는데. with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support. 이거 표현 좀 재밌잖아. 봐봐 얘들아. without 했으니까 기관의 지지가 없대. 그리고 이번엔 with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대. 뭐가 있어? 존재가 있대. 무슨 존재? 기관의 지지의 존재가 있대. 이건 반대말이잖아. 그대로. 그지? 기관의 존재가 있대요. 지지가. 그게 있으면 그러나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러나 만약에 지지를 해주잖아. 기관이. 그러면 contact between groups. 자, 집단 간의 접촉이요. is more likely to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be seen.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랍니다. 무엇으로써? appropriate. 단어 나왔지? 적절한. inappropriate. 부적절한.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고 저 만나도 돼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expected. 기대가 된다. 저 둘이 만났을 때 흑인 백인이 맨날 이렇게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까. 그리고 worthwhile.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굉장히 다를 테니까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받을 수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요. with respect to desegregation. 우리가 지금 이렇게 without, with 이런 식으로 써서 어떤 상태나 상황을 계속 같이 주고 있지, 조건을. respect, 존중, 존경인데 뭐에 대한? desegregation이래더라. segregation이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d 붙여가지고 뭐야? 없애다. 인종차별을 없앤다.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한대요.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얘기야. 인종차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어디서?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에서요. 그러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초등학교에서 there is evidence. 뭐가 있대요? 증거가 있대요. 무슨 증거? The students were more highly motivated. 학생들이 얘들아
훨씬 더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증거가 있대.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뭐라 그랬지 얘들아? 숙제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학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게 학생들의 동기부여야. 모의고사에서 내용이 항상. 알겠지? 그럼 학생들이 굉장히 뭐 한다? 숙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빠지지 않고 잘 나간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엄청 잘 받는데. 그리고 learned more. 훨씬 더 많이 학습을 한대요. in classes. 어디에서? 수업에서요. 근데 무슨 수업입니까? conducted. 수행이 된. 즉 만들어진 수업이야.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들에 의해서요. 어떤 선생님? authority figures.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힘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who supported. 그들이 지지를 하는 인물들입니다. rather than. 뭐 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것보다 지지를 한대요. 뭘 지지해? desegregation. 인종차별 폐지에 지지를 한다고. 인종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라고 지지를 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들에 의해서 수행이 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훨씬 더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학습을 잘 한다라는 증거가 있대요. 그치? 초등학교 자체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기독교 학교, 대학교 갔을 때 기독교 학교 같은 거 많잖아요. 학교가 종교를 가지는 것들. 그러게 되면은 뭐 예배 시간도 있고 뭐 종도 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 학교는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 학교는 인종차별이 없는 학교다. 그런 걸 다 서약하고 막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인종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줄 거라는 거 아들한테. 그런 학생들이 어떻다? 훨씬 더 동기부여 잘 받고 학습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만 했는데 조금 구조가 다르게 돼 있어서 조금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예시 이렇게. 있다면 없다면 있다면 이렇게요. 있다면 없다면 초등학교에서 이렇다면 이렇게. 그지? 다시 올라가서 위에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집단 간의 접촉은 지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편견이 줄어들고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 오케이?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야. 알겠죠? 마지막. 어우, 길다. 이거 두 세트야, 숙제. 숙제 두 세트 줬는데 한 세트는 1과 2과 모의고사 전부 다 섞여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가 실전 모의고사 1 아니면 번호를 안 써놨거나 실전 모의고사 2 이렇게 넣어놨거든. 번호 안 써져 있거나 1이라고 써져 있는 친구가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실전 문제처럼 24문제가 5문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서 문제를 풀듯이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 지문이 랜덤으로 나왔는데 이 지문이 잘 안 되네. 그러면 그걸 다시 책 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게 이제 파이널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해 나가야 돼.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문법 점검을 해줄 거고. 오케이? 그리고 2라고 써져 있는 친구는 1과랑 2과를 안 넣어놨어. 그래서 24, 5문제가 전부 다 모의고사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면서 안 되는 부분들 체크. 그리고 서술형을 의도적으로 빼고 풀지 말란 말이야. 다 정리를 해보라고. 어떻게 해서든. 알겠지? 그렇게 서술형 같은 것도 익혀 나가야지. 서술형도 문법이 들어있는 애를 넣어놨으니까. 알겠지?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올 때 1과랑 2가 어법 좀 확인해 와야 돼, 얘들아. 그치? 내가 뭐 체크해 주긴 할 테지만. 자, 마지막 두 바퀴. 리서치인데요. 실험 연구예요. 근데 실험의 연구에 대한 에러, 오류가 나왔습니다. 뭐로부터? 잘못된 실험의 디자인으로부터요. 그 실험을 이렇게 하자라고 디자인을 했는데 그걸 애초에 잘못해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와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글이에요.
자, 원. 여기 원은 그냥 우리 둘 중 하나,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cannot take for granted. 뭐라 그랬죠?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나와요. 무엇을요? 시작하자마자 얘기하죠. That the findings, 결과들입니다. 이 finding이라는 단어가 결과들로 쓰였는데 finding, 결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esult라는 친구도 있죠. 그리고 conclus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결과들인데 어떠한 주어진 연구예요. 이 주어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앞에 아니면 여기에 있는 주인공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야. 그 사람들이 마주하거나 우리 앞에 있는 연구들의 결과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이 will have validity, 뭐한다? 타당성을 가질 거라는 걸,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대요. 그쵸? 이 연구 결과가 뭐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했다라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대학교 좋은 학교고 거기에 교수님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Consider, 고려해 봅시다. 예시 나와요. 우리가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죠. 그 상황에서 investigator, 조사관이, 실험자가 is studying,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엇을 연구하냐면 deviant behavior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아까 전에 이 deviant라는 단어가 바로 위에 나왔었는데 기억하니? 여기 봐봐. 여기 있죠? 그렇죠? 내가 백인들을 만나는 건 deviant한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 벗어난 행동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벗어난 행동, 잘못된 행동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 그런 것에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잘못된 행동이라고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in particular, 특히나 she's investigating, 그녀가 특히나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the extent, 정도를 조사를 했대요. 어떠한 정도냐면 cheating, 바로 커닝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대학생들에 의해서 커닝이라는 게 발생을 한대. 언제? 시험에서 발생을 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요. 오케이? 얼만큼이나 정도, 빈도 있게 커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특히나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다랍니다. 그러니 이 벗어난 행동에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간 게 뭐지? 학생이 벗어난 행동이라는 게 우리가 막 비행 청소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렇지? 담배를 피고 학생이 술을 마시고 뭐 이런 것들. 학교를 안 가고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세부 사항이 나온 게 바로 치팅이 나와서 커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reasoning that. 자, 이 사람이요. reasoning. 이제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추론을 하면서예요. 왜냐면 실험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가정 추론이 좀 필요하잖아요. 무엇을요? That it is more difficult. 더 어렵다. 누가? For people. 사람들이. 오케이? 여기 좀 미리 좀 체크하고 갈게. It for to. 오케이?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게 더 어렵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실험을 했대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감시를 어떤 걸? 시험을 감시하는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조교들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감시하는 사람들이 keep student, 학생들을 유지시키는 건데 어떻게? under surveillance, 바로 관리 감독 아래에 이렇게 꾸준히 유지를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어디에서? in larger classes, 더 큰 강의실에서요. then 뭐보다? smaller one, 작은 강의실보다.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서라고 시작을 한 거야. 여기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알겠죠? 100명,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에서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아이들을 관리 감독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그녀는 hypothesizes, 뭐라고요? 가설을 세웠대요. 이렇다라고요. 뭐라고? At a higher rate of cheating. 더 높은 비율이죠. 속임수, 즉 커닝의 더 높은 빈도가
will occur 일어날 거라고 on exam 시험에서 in large classes than in small 큰 강의실들에서 작은 강의실보다 더 많이 자주 일어날 거라는 것을 가설을 세웠다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렸으니까. 됐지? 이게 지금 설계가 잘못된 거야. 설계를 어떻게 했어 얘들아? 지금 설계를 했잖아. 설계가 잘못됐다 그랬잖아. 이 설계가 뭔데? 큰 강의실에서 지금 여기 지금 초록 색깔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설계의 내용이에요. 큰 강의실에서는 선생님들이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어렵겠지 당연히 라는 게 잘못된 설계야.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초석을 세웠는데 위에다가 그 젠가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애초에 이렇게 잘못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계속 흔들려지게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지겠죠. To test this hypothesis. 그래서 이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서 지금 가설을 세운 게 일단 잘못됐는데 이 가설을 그 다음 단계에 뭐해? 실험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거를 실험하니까 잘못된 결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이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녀는요. collect data. 데이터를 막 수집했어. 대학교별로 막. 큰 강의실에서 시험 보는 대학교마다 막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on cheating. 어디에 있어서? 이제 자꾸 속임수래. 컨닝을 하는 데 있어서요. In both large classes. 어디 속에서요? 큰 강의실에서. 그리고 작은 강의실에서 컨닝이 일어난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했단 말이죠. 왜냐면 그걸 뽑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and then 무엇을 했습니까?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분석해야 되겠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요. Her result,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의 결과가 show, 보여줬는데 무엇을 보여줬냐면 more cheating per student occur. 뭐랍니까? 학생당 더 많은 컨닝이라는 게 발생했다. occur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지. 어디에서? In the larger classes. 큰 강의실에서 더 큰 강의실에서 학생당 속임수, 즉 컨닝을 하는 것에 대한 빈도가 더 많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줬대요. Thus, 따라서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데이터가 apparently 아주 분명하게도 그녀가 수집한 그 데이터가 support, 지지를 하네요. 이게 원래 어휘 문제였었나? reject였나? support, 지지를 합니다. The investigators research hypothesis, 그녀의 연구의 가설을 분명하게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녀가 세운 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녀가 세운 가설이 뭐였는데 얘들아? 여기잖아요. 더 큰 강의실에서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더 큰 강의실에서는 컨닝이 더 많이 일어날 거야. 라는 가설. 그녀가 세운 그 가설을 분명하게도 얘들아 분명히 지지를 했다랍니다. 그 데이터가요. 데이터는 지지를 한 건 맞죠. A few days later. 그러나 내용 나온다. 반전이 생겼어요. 그러나 며칠 뒤에요. colleague, 동료가요. points out. 뭐를 했지? 지적을 했어요. 대니아라고. 그게 뭡니까? All the large classes. 그녀가 이제 수집했던 그 데이터 속에서 모든 큰 강의실에서 in her study. 그녀의 연구에서요. 무엇을 했다? 사용을 했다랍니다. 무엇을? 엄청 큰 포인트. 여기서 이제 오류가 지적이 되는 거죠. Multiple choice exams. 선다형. 오케이? 선다형 시험을 사용했다. 반면에 모든 작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시험은 used short answer, 단답형이나 아니면 essay exam, 논술형 따위들. 생각을 써야 되는, 컨닝을 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포맷의 시험을 치렀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대요. 동료가요. The investigator immediately realized. 그 조사관, 그녀죠. 그녀는 즉시 깨달았어요. 대니아라는 사실을. 무엇이요? extraneous variable. 바로 외적인 변이가 시험의 포맷이요. 시험의 포맷이 뭔데? 선다형을 치렀냐, 단답형이나 서술형을 치렀냐가 시험의 포맷이에요. 종류요. 근데 그게 그녀가 실험을 한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었어. 그치? 그 외부적인 요인이 is interfering. 뭐를 한다? 간섭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어디에? independent variable에서 독립적인 변이요. 바로 수업의 사이즈. 독립적인 변이라가 뭐야? 내적인 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간섭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바로 깨달았대요. 그리고 아마도 may be operating 그리고 뭐를 한다? 작동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 작동하면은 무엇으로써? as a cause. 이 외부적인 변이가 작동하고 있대요. 뭐로 작동해? 원인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 in her data. 그녀의 데이터에서 안 좋은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뭔가를 야기시키는 것으로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깨달았대요. 아, 내 결과에 다른 요인을 야기시키는구나. The apparent support, 분명한 지지가 for her research hypothesis, 그녀의 연구 실험 가설에 그 지지가 maybe nothing,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more than an artifact, 무엇 이상 아무것도 아닐지를 모른다. 즉 가공품, 가공물, 그냥 그녀가 만들어낸 가공품, 가공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아무런 타당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들어낸 거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냥. 오케이? 아마도 true effect, 진정한 효과, 진실된 효과는 is that 무엇입니까? more chilling. 진정한 효과라는 게 뭐래요? 아마도 여기에 잘못된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까 진정한 결과는 더 많은 컨닝이 occurs, 발생을 합니다. 어디에서? 선다형 시험에서 된 뭐보다? essay exam들보다. 무엇과 관계없이 regardless of class size. 좀 끝까지 잘 봐. regardless of 무엇과 관계없이. 관계 있으면 안 돼요. 그 강의실의 사이즈와는 관계가 없이 시험을 뭘 치렀냐에 따라서 속임수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속임수라냐 자꾸 컨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냥 바로 OMR에다가 체크를 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틀려가지고 OMR 카드를 자꾸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시험지에다가 먼저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자기가 너무나 자신 있게 이렇게 적어놓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왼쪽에다가 딱 두고 OMR 카드 옆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보면 내 뒤에 있는 친구가 잘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쓱 보고 충분히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마침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 친구가 딱 거기가 딱 이렇게 크게 보인다고 하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랍니다. 잘못된 실험 설계에 대한 연구 오류요. 오케이? 설계를 잘못해서 연구가 오류가 났다. 이 글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 됐나? 2바퀴. 시간 딱 되네요. 2바퀴를 딱 제대로 돌렸고, 앞으로도 근데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서, 나는 딱 요 시간이 더 남은 게 너무 좋아. 한빛고 애들은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을 봐가지고, 근데 범위도 더 많아, 너네보다. 아직 다 돌지도 못해서, 근데 너네들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자, 일단 주말에 이거 풀어보고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 좀 챙겨오세요. 그리고 화요일날 올 때 어법 1과 2과 어법 문제를 시험을 볼 테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지 않도록 해요, 얘들아.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뭐라 할지도 몰라요. 시험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해서 주말 동안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주말 잘 보내고 시험 기간이니까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봅시다.